안녕하세요. 포포트의 백현기 기자입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영국 정통 축구 매거진 포포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트넘 본머스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토트넘이 사실 지난 경기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본머스와의 홈 경기를 또 한 번 앞두고 있는데, 본머스전을 앞두고 이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어떤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100호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스텔리니 감독 체제의 토트넘에서 공격수에 조금 더 집중해서 뛰게 될지, 아니면 다시금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뛰게 될지 스텔리니 감독 대행의 기자회견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브라이튼과의 또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5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튼이 굉장히 또 빡빡한 팀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이 승점 53점을 거두면서 맨유와 승점 3점으로 차이를 좁혔는데요. 본머스 굉장히 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의 팀에 맞아서 2연승을 노리는 토트넘입니다. 본머스와의 경기는 15일 토요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에 펼쳐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본머스 현재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15위 승점 30점인데 사실 이 막판까지 이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등권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8위 노팅엄이 승점 27점인데 본머스는 그보다 3점밖에 높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본머스 입장에서도 시즌 막판까지 강등권을 어쨌든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해서 토트넘전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트넘과 본머스전을 앞두고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찬찬히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상자 업데이트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부상자들이 언제 복귀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히샬리송만이 부상해서 복귀해 팀 훈련을 함께 하고 있다.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나 에메르송 로얄 같이 양쪽 윙백들은 아직까지 경기에 뛸 수 없고 혼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였죠. 브라이튼전에서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데제르비 감독과의 언쟁을 펼치면서 두 감독 모두 나란히 퇴장을 당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후에 어쨌든 굉장히 또 많은 논란거리가 됐는데 결국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따로 징계를 받진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싸운 것은 누구에게나 좋게 보일 리 없다라고 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징계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어쨌든 지금 나온 결론이니까 여기서 더 내가 할 말은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했던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과 경기가 끝나고 또 다른 얘기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데제르비 감독과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 경기 끝나고 다 잊어버리면 되는 문제다 하면서 지난 경기 브라이튼전에서 데제르비 감독과의 갈등을 일단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추가 징계가 없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본머스전에도 어김없이 벤치에 앉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 구단이 항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이것은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 구단의 결정이며 FA 차원에서 지금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이 된 거다,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매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 또 굉장히 많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브라이튼전에는 이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퇴장당한 것과 함께 이 미토마의 PK가 굉장히 또 많은 논란을 낳았어요. 네, 이 과정에서 어쨌든 경기가 끝나고 심판협회에서도 미토마가 PK를 얻어내야 됐다, 그러니까 미토마 PK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심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판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다, 어느 팀에나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결정이 나는 순간 끝이다, 더 이상 내가 말할 게 없다 라고 종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이튼전에 대한 질문이 끝나고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토트넘이 앞으로 4위가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우리는 할 수 있다, 현재 8경기가 남아있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 결승전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런 또 각오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격 축구를 구사해야 한다라고 또 포부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쨌든 콘테 감독이 경질되고 이번 시즌 내내 토트넘이 조금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지 못하는, 조금은 수비적인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축구를 구사한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남은 시즌 8경기 동안에는 공격 축구를 구사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 경기 사후 인터뷰가
또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거머쥐었는데 이번 시즌에 급격하게 득점 페이스가 좀 떨어진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브라이튼전에서 100호 골을 넣고 이제 쇼앤프루브를 한 거죠. 자신의 가치를 또 증명을 했고, 분명히 이 수비적인 역할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득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손흥민도 근거 있는 자신감이 담긴 인터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이제 브라이튼전이 끝나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싶다. 수비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는 역할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 지난 시즌의 이 득점왕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지만 손흥민은 자신이 어쨌든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조금 더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말한 이 손흥민의 인터뷰에 대해서 스텔리니 감독도 기자회견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을 과연 지난 브라이튼전처럼 공격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손흥민은 우리 코치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흥민의 위치는 상대의 전술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나 아니면은 뭐 토트넘이 지난 시즌 정말 좋았을 때가 기억해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때 그 득점력이 정말 극대화가 되고 또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어떻게 보면 그 힌트를 좀 얻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앞으로 그렇게 손흥민을 계속 공격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은 상황을 봐야겠다라는 조금은 수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느냐에 따라서 손흥민뿐 아니라 케인, 윙백들, 그리고 클루셉스키, 그리고 단주마와 같이 또 여러 선수들을 같이 언급을 해줬습니다. 상대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그 전술이 우리는 바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수들의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을 하지만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팀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중시하겠다, 이런 좀 답변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실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 그림 같은 가마차기,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손흥민의 공격적인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이 공격적인 활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 비수마 선수들과 같이 좀 부상자들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비수마는 부상은 좀 다른 경우다. 훈련을 시작을 했고 종아리 근육을 회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요. 사실 최근에 경기를 보게 된다면 이 오스틴과 같이 굉장히 유스 골키퍼들도 많이 기용이 되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에는 오스틴을 비롯해서 프레이저 포스터까지 2명의 골키퍼가 지금 벤치에 앉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유스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유스도 유스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쪽 유스 팀의 스케줄도 고려하면서 기용을 하겠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던 스텔리니 감독이고요. 그리고 스텔리니 기자회견에서 사실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천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왔어요. 과연 이 3-4-3 포메이션에서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 시즌 보여준 내내 경기를 보게 된다면 조금은 재미가 없는 축구를 하는데 과연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공간을 더 잘 활용하고 그리고 볼을 최대한 지키는 플레이를 한다면 경기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상대에게 함부로 덤비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공격적인 축구는 우리가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해왔던 것이다. 다만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 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술 변화는 계획이 없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콘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스텔리니 감독 대행의 체제에서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토트넘이 전술 변경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콘테 사단이기 때문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그렇게 큰 변화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4-3 포메이션에서 수비를 단단히 해놓고 빠른 역습을 추구하는 그런 축구를 구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 전술 변화는 계획이 없나?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팀은 과거 여러 경기들을 치르면서 매력적인 경기를 펼쳤다. 그러니까 충분히 토트넘은 이전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재밌는 축구를 구사를 했는데 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우리는 우리의 기조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다. 3-4-3 포메이션에서의 변화는 그 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서 점유율 이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3-4-3 포메이션은 양쪽 윙백 스피드 있는 역습을 좀 추구를 하는 그런 축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3-4-3과 점유율 축구 이것이 같이 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충분히 3-4-3 포메이션을 통해서 달성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4-3 포메이션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이제 비수마를 비롯해서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벤 데이비스나 세세뇽의 복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음 경기에는 벤 데이비스와 세세뇽이 그러니까 왼쪽 윙백들이죠. 이 선수들이 아직 복귀하기는 이르다.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 거의 99.9% 페리시치가 다시 한번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히샬리송의 이슈도 있었어요. 히샬리송이 지난 사우스햄튼전이었죠. 당시에 또 선발 출전을 했는데 경기 시작이 얼마 되지 않고 바로 부상으로 교체돼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히샬리송이 완전히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그 부상을 좀 숨기면서 선발 출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부상이 재발하면서 곧바로 또 벤치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는데 히샬리송이 이 당시에도 굉장히 또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직전 브라이튼전에는 또 벤치를 지켰고 과연 이번 본머스전에는 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굳이 무리하게 히샬리송을 출전시키고 싶진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히샬리송을 아끼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수 보호 차원에서 히샬리송이 출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그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기자회견을 종합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브라이튼전처럼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 라면서 조금은 수동적인 답변을 내놨고 그리고 부상자들도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또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3-4-3 포메이션에 대한 변화는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라고 또 언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부 예측에 한번 되짚어 볼 텐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 2대2 무승부를 예측을 했어요. 매체는 토트넘의 전술적 유연성이 없다. 그러면서도 토트넘은 콘테의 팀과 다름이 없다. 콘테가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도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사실상 콘테 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술 틀은 계속해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 점이 오히려 토트넘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본머스의 또 스트라이커죠. 솔랑키의 득점 감각을 좀 믿어보면서 2대2 무승부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씁쓸할 수가 있는데 무승부를 통해서 스카이 스포츠가 승부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스코드닷컴은 토트넘의 낙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히샬리송이 부상 이슈가 있어서 이 매체는 케인, 손흥민, 쿨루셉스키 이 3톱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페리시치가 또 왼쪽 윙백에 자리를 하게 되는데 예상 스코어는 3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은 지난 본머스와의 5번의 리그 홈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이 매체는 주목을 했고요. 토트넘이 홈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몰은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토트넘이 최근에 본머스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강조를 했고 무엇보다 이 본머스가 그래도 좀 공격적인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바나나 스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스킨이라 하면은 뜻밖의 어려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승리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본머스의 이 공격력도 막강하기 때문에 이 본머스의 공격력에 토트넘은 조금은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2대1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한다. 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현지에서도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본머스의 최근 또 좋은 경기력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남은 시즌 4위라는 혹은 그 이상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100호 골의 그 기분 좋은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경기 지켜보시면서 후리뷰 저희 한준TV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